아니요, 녹화 방금 껐습니다. 마이크 꺼져서. 예, 다시 켰습니다. 목소리 나올 겁니다. L1, L2 함수는 그냥 노멀라이저의 놈이라는 매개 변수에 L1 아니면 L2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그냥 요 안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써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넘파이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L1 놈은 이제 피처들을 절대값 ABS 취하고 서메이션 합한 거고요. L2 놈은 피처를 스퀘어 제곱을 하고 서메이션 다 더해서 SQRT 루트를 씌운 거고요. 예.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기본 이거 뭐지? 노멀라이저는 세 가지 노름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L1, 하나는 L2,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맥스, 맥스 노름이 있습니다. 맥스 노름은 그냥 각 행에서 최대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저 놈은 맥스, 닷 트랜스폼 피처 하면은 각 행에서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으로 다 나눈 거죠. 여기서의 최대값은 피처에서 최대값은 34.4겠죠. 각 행이니까 여기선 0.5, 여기선 3.4, 여기서 20.2. 그래서 각 행에서 최대값을 구해서 나누면서 변환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놈에는 노멀라이저에는 놈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L1 놈이 있고 L2 놈이 있고 맥스 놈이 있습니다. L1 놈은 각 개별 특성 각 샘플 특성 값의 합을 1로 만드는 L1 놈이고요. 그래서 개별 특성들을 절대값을 취하고 다 합하는 값이고요. L2 놈은 전체 길이가 1인 단위 노름을 만드는 변환이고 각 샘플들을 제곱해서 다 더해서 루트 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 놈은 최대값으로 각행에서 최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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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글쎄요. L3 놈은 책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아, 그건 아니죠. 예? 예, 예, 예. 예. 전체 길이. 전체 길이. 그렇죠. 아니겠죠.
네, 이겁니다. 예. 글쎄요. 예. 이 얘는 평균이랑 관련 없지 않을까요? 비타민. 네. 훨씬 크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다항 특성과 교차항 특성을 생성할 겁니다. 다항 특성은 폴리 노미널, 교차항 특성은 인터랙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수동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사이킷런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타깃 사이에 비선형 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추가할 때 다항 특성을 종종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요 질병에 걸릴 확률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상수값이 아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특성 X의 변동 효과를 주입하기 위해서 고차항 특성 X제곱이나 X세제곱 등을 만들 수 있다. 예. 또한 또 이제 한 특성의 효과가 다른 특성에 의존하는 경우에 다항 특성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커피가 달달한지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달달한지 예측하는 문제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를 저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고 두 번째로 설탕을 넣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을 때 각 특성은 독립적으로는 커피의 당도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1번과 2번의 둘의 조합은 가능하죠. 즉 커피에 설탕을 넣고 저었을 경우에만 커피가 달달하죠. 그래서 이제 타깃에 대한 각 특성의 영향은 서로에게 종속적이므로 개별 특성을 곱한 교차항을 특성에 추가해서 이런 관계를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예시가 고차항, 다항 특성을 생성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한 특성 효과가 다른 특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이제 교차항 특성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항이 뭐고 교차항이 뭔지 좀 가늠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것도 이제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이라는 패키지 안에 폴리노미널 피처, 라지 폴리노미널 피처이라는 그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클래스에 다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피처스를 2,3, 2,3, 2,3이라는 2 3x2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폴리노미널 피처스라는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폴리노미널 인터랙션은 라지 폴리노미널 피처 degree라는 매개 변수가 나오고 include bias라는 매개 변수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다항 특성을 생성합니다. polynomial interaction fit transform features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2,3, 2,3 이제 요게 x1 이게 x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게 x1, x2일 때 요 4는 x1의 제곱, 요 6은 x1 곱하기 x2, 요 9는 x2의 제곱. 그래서 요 4와 9가 다항 특성이 되는 거고요. 이 6이 교차항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항과 교차항 특성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생성하는 과정인 거죠.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냐? 요걸 위해서 특성과 타깃 사이에 비선형 관계가 있다는 가정이 있을 때, 또는 한 특성의 효과가 다른 특성에 의존하는 경우에 다항 특성과 교차항 특성을 생성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걸 알아보려면 라지 폴리노미널 피처스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6은 교차항이죠. 2 곱하기 3. 예. 저 피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다항과 교차항을 생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23, 23, 23 있었는데 예. 이것들 간에 이것들 간에 관계가 예. 비선형일 수도 있고 자체 자신이 그 자신의 자성의 예. 제곱의 어떤 미래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것들이 상호작용이 있어서 예.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상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준다는 거죠. 고려해줘서 생성해주는 거죠. 추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갖다 써보려고 예. 대부분 차수구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매개 변수들에 보면은 디그리 매개 변수가 다항식의 최대 차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제처럼 디그리를 2라고 설정을 했을 때 2제곱까지 새로운 특성을 만듭니다. x1, x2, x1 제곱, x2 제곱 이렇게. 디그리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2제곱과 3제곱까지 새로운 특성을 만듭니다. x1, x2, x1 제곱, x2 제곱, x1 세제곱, x2 세제곱. 근데 저 라지 폴리노미널 피처스에는 교차항을 포함하는 기본적으로 교차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제처럼 폴리노미널 피처스를 했을 때 6, x1 곱하기 x2가 나오는 거고요. 교차항을 지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x1의 제곱 x2. 예. 그럼 x 근데 이제 그게 크기 순으로 나오겠죠. x2의 제곱. 그러다 x1과 x2를 갖다 제곱을 하면 예. 2차항도 나오잖아. 이 차항도 나오죠. 이쪽을 3으로 바꿔. 3으로 바꾸면 디그리를 3으로 바꾸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나오죠. 예. 3.2.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3.2제곱이 있습니까? 2의 3.2제곱이 뭡니까? 아니, 아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있지 없어. 그거는 되지. 2에 3분의 2 있으면 다 수학도 나오잖아. 그건 되죠. 그게 얼마인가요? 개 선생님 불러야 돼. 개 선생님 불러. 계산기 선생님.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점 순도 있어. 여기다 뭐라 우리가 루트라는 거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2.5수. 근데 디그리는 이제 뭐 차수 이제 2.5 차수가 있습니까? 다항식의 0.5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예외가 float object can be integer, interpreted as an integer. 예, 해석이 안 된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폴리노미널 피처스는 교차항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 교차항만 보고 싶다. 저기다 3 넣어놔. 3. 디그리에 3 넣어. 저기다가 안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듯이 거기다 좀 x1, x2잖아. x1 제곱, x2 제곱 나오는 거야. 예. 그다음에 x1, x2, x1 제곱 요거 플러스 엔드 이것들 간에 곱하기 더 나와요. 예. x1 곱하기 x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이 교차항만 보고 싶을 때 또 다른 매개 변수 이제 interaction only라는 매개 변수를 true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eraction은 polynomial features degree 2 위에랑 똑같은데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interaction only true.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fit 트랜스폼을 하면은 여기 교차항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666 이렇게. x1 곱하기 x2 행만 나오는 거죠. 더 추가돼서 교차항만 추가돼서 나오는 거죠. 폴리노미널 only 됐거든요. polynomial only 글쎄요. 폴리노미널 only 됐겠네. polynomial 여기 말씀이십니다. 인터랙션 하는 거. 폴리노미널 소자리 거기다 모르겠어. 폴리노미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예. 예. 이렇게. 선생님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include bias. include bias의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true입니다. 이 위에는 다 false라고 돼 있죠. include bias. 예. 그래서 이걸 true로 설정하면은 변환된 특성에 상수항 1을 추가하는 겁니다. 1. 그냥 맨 앞에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항 1을 추가했을 때 여기 이제 degree 2 하고 include bias는 true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그냥 1, 1, 1만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상수항 1 추가. 이걸 왜 추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include bias를 true로 설정하면 상수항 1을 추가하고 false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추가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할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죠? 저 polynomial features요? 예, 예, 그거 사이클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수항 1 추가해주는 include bias고요. 그다음에 get feature names라는 게 있는데 요 메서드는 특성 변환식을 이름 즉 수식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get features 이거 이렇게 하면은 1 x0 x1 x0의 제곱 x0 x1 x0 x1의 제곱. 그러니까 요게 디그리를 2로 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름으로 그러니까 get feature names 하게 되면은
이름으로 1, 그러니까 이게 처음 원소가 이제 x0, x1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들 x0, 2, x1, 3, 그다음 2의 제곱이 이제 x0의 제곱, 그다음에 교차항 x0 곱하기 x1,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식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특성 변환하기입니다. 하나 이상의 특성의 사용자 정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성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특성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특성 값들의 자연로그를 취해야 하는 경우. 모든 원소의 자연로그를 취해야 되는 경우. 이거 한번 했었습니다.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할 때. 그래서 요건 이제 사이클런의 펑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일련의 특성에 어떤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add 10, add 10 해가지고 다 10을 더하는 함수 뭐 add 100 해가지고 100을 다 더하는 함수 뭐 그런 식으로 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다스의 apply 메서드를 사용해서 동일한 변환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 다 적용하는 메서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성 변환하는 과정은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사이클런의 펑션 트랜스포머나 판다스의 apply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특성에 피처라는 특성에 매핑하는 거죠. 예,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 프로세싱에 펑션 트랜스포머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합니다. 그래서 피처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함수를 정해 줍니다. definition add 10, 10을 더한 함수죠. return 반환합니다. x 플러스 10으로. 그래서 변환기 객체를 생성합니다. 10 트랜스포머는 펑션 트랜스포머의 add 10, 이 함수를 받죠. 함수를 받고 특성 행렬을 변환하면은 각 원소에 10이 더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다가 트랜스포 펑션 트랜스포머 add 10 함수를 받는 거죠. 이 패키지가. 그냥 애드 언더바 10하고 퓨처해도 될 텐데 예. 애드가 차이점은 뭘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냥 애드 언더바 10하고 X 바로 퓨처 쓰는 거 add 언더바 10 하고 바로 쓸까? 그거 대신에 애드다가 예. 애드 언더바 10하고 퓨처 쓰 X 대신 퓨처 쓰는 거 아니죠. 여긴 x는 이제 함수 정의할 때는 매개 변수를 넣어야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됩니다. 요 x에 들어가는 거는 퓨처 쓰는 거 아닌가? 안 되죠. 아 되는데 나중에 이 피처스 말고 다른 피처스 할 때도 그냥 바로 요 add 10 한 줄만 이렇게 쭉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드 10하고 예. 애드 10은 함수를 쓸 수 있잖아. 그럼 요 안에도 피처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쓰잖아. 그 마지막 줄에다가 마지막 줄에다가 트랜스포는 퓨처 쓰 말고 예. 이렇게 한 놈이야. 예. 추가해서 애드 10하고 똑같은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라고 물어봐요. 그거 생각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한 이유 그냥 애드 10 해도 될 텐데 애드 10 하고 나서 X에다가 퓨처 넣어도 될 텐데 똑같은 거 나오잖아. 해볼까요? 똑같은 거 나오지. 10절째 7번 17번 그거 말고 X 놔두고 예.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예. 여기다가 19줄에다가 29줄에다가 예. 애드 add 언더바 10 퓨처스 가로치고 피처스요. 이거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게나 똑같으니까 18에 19 똑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는 거지. 예, 그렇죠. 해봐. 이건 이제 19 넘겨서 19. 프린트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두 줄이 저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 물어보자. 내가 생각해보자.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자. 이유요? 저희 계속 지금까지 변환기 객체를 생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 피처스는 어레이고 프린트 할 때 적어서 어레이가 아니, 이거는 프린트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 그냥 프린트 없이 이렇게 하면 어레이가 되는데 어레이라고 이건 배열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프린트를 지우면은 맨 아래쪽만 출력이 됩니다. 똑같아서 예, 근데 두 줄 다 출력이 되는 걸 보고 싶어서 이걸 프린트를 넣고 여긴 안 넣은 겁니다. 차이가 뭔가 왜 그렇게 위에까지 했느냐고 생각해보자. 이게 특성 변환하기 4.5 특성 변환하기 4.5지
예, 4.5입니다. 예. 특성 변환이잖아. 퓨처스라는 것이 이상 저거 있는데 그러면 특성을 변환한다는 특성이 예조 피처스. 예. 제목이 특성 변환이야. 예, 특성 변환. 뭐가 예. 특성을 변환시킨다는 거지. 뭐가 특성을 변환시켜야 되거든. 퓨처스라는 게 자체가 특성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예. 퓨처라는 거 F로 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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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해도 되잖아. 파파가 이런 거 되잖아. 파파. 예. 파파라는 것은 어떤 흉내인데 흉내를 특별의 특성을 변환시킨다는 거지. 예. 내려봐봐. 이 스파 촬영했지. 예. 뭐가 똑같아. 예, 똑같습니다. 그 위에다가 다 각각 원사에 지금 심을 더한 거야. 그렇죠. 그럼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10을 더한다고 할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 똑같아. 그냥 참 해보자. 펑크는 트랜스포. 펑크션은 똑같다. 오케이. 그때 그 얘기 생긴 이해를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런의 펑션 트랜스포머라는 걸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판다스의 어플라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피처스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적용하죠. 데이터 프레임에 apply add 10 하면은 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모든 원소에 12 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특성 변환하는 과정은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그다음에 뭐 판다스의 apply든 사이클런의 저 펑션 트랜스포머라는 걸 사용해서 특성을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플라이라는 거 쓰는 것은 예. 번거롭고 한동안 이렇게 에듀텐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함수인데 예. 어플라 DF라는 것에 가지고 특정한 목적어가 들어가잖아. 피치스라는 건 예. 목적어가 들어가잖아. DF보다는 하려면 그 앞에 또 트랜스폼이 있어야지. 음. 그럼 뭐 굳이 이렇게까지 라이브를 큰걸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한동안 근데 합은 피처 1, 피처 2 생기네. 제가 생성한 겁니다. 컬럼스 피처 1, 피처 2. 아 만들었구나. 예, 만든 겁니다. 이건 약간 기분이 다르고 어레이를 보여주는 거하고 예, 이제 판다스는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탭으로 보여주는 거지. 예. 판다스는 탭으로 보여주니까. 네, 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여주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펑션 트랜스포머에서 쓸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밸리데이트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트가 true이면 입력값이 2차원 배열인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에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2차원 배열을 확인해라. 예, 2차원 배열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제 밸리데이트의 기본값이 false로 true에서 false로 변경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false에서 변경되었으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여기 위에는 생략을 했죠. false 그거를 펑션 트랜스포머의 뭐 validate는 false 그게 생략이 됐죠. 그래서 validate가 false면은 1차원 배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2차원만 포함되지 않았나? 예, true면은 2차원인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예외, 그러니까 2차원에만 true를 쓸 수 있는 거고 체크하는 거고 false로 하면은 뭐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값이 true에서 변경된 거라서 true였는데 false로 변경된 거라서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validate를 false라 해놓고 1차원 배열을 줬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를 true로 바꾸면은 이게 예외가 발생시키죠. 에러가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죠. except to the array got 1D array instead 이거. 그러니까 2D array를 해야 되는데 뭐 1차원 array가 뭐 대신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이 array를 reshape -1,1을 해서 뭐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값이 false로 이렇게 바뀌어서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됐답니다. 사이클론 0.2 버전부터. 그래서 컬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은 특성 배열이나 데이터 프레임의 열마다 다른 변환을 적용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교수님 말처럼 아까 여기에 add 10의 features 하면 이제 모든 열에 10이 더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펑션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이 열 보이십니까? 이 features 1 열과 features 2 열에 각각 다른 연산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add 10 features는 모든 원소에 다 10을 더하는 결과인데 이제 이 열에는 10을 더하고 뭐 다른 열에는 100을 더하고 뭐 그런 걸 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클론에 컴포즈라는 패키지가 있나 봅니다. 컴포즈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컬럼 트랜스포머라는 클래스가 있나 봅니다. 여기 이제 100을 더하는 함수를 하나 더 정해줍니다. definition add 100 x return x 플러스 100 그렇게 해서 함수 1은 변환기 열 리스트로 구성된 튜플의 리스트를 컬럼 트랜스포머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ct가 그거죠. 컬럼 트랜스포머를 줄인 거겠죠. ct 스몰 ct는 라지 컬럼 트랜스포머에 add 10 10을 더하는 함수 그 다음에 펑션 트랜스포머에 add 10, validate true 2차원 배열인지 확인하라는 거. 그 다음 features 1, 그 다음에 add 100, 펑션 트랜스포머 add 100, validate true, 그 다음에 features 2 이렇게 하고 이거를 fit 트랜스폼의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열 features 1에는 10을 더하는 함수가 적용됐고 features 2에는 100을 더하는 함수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열마다 각각 다른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인 겁니다. 시트 자체는 출입돼요. 일도 시트 돼요. 프린트 CT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프린트 CT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을 안 했나? No module name scikit-learn compose
모르겠습니다. 아까 됐잖아. 아까 됐죠. 뭐가 글쎄요. 트랜스폼 DF DF가 CF지. 제일 마지막. 여기요? 아, 요건 DF죠. 요 데이터 프레임. 요거. 예. CT이 나왔지 주로. 그러면 왜 뭐가 좀 노 모듈 네임 사이클런 컴포즈 보면 이게 인풋? 임포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안 깔리는 거 같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됐었는데. 안 됐겠지. 이거 그래 푼 거잖아. 아, 그런가요? 아, 교수님 컴퓨터가 이제 제 컴퓨터 아니군요. 아, 그런가 봅니다. 교수님 컴퓨터 이제 사이클론 컴포즈가 안 깔려 있나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CT요. 안 돼. 프린트 CT가 안 되지. 프린트 CT가 그러니까 프린트 CT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함수인가 그래? 프린트 CT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 컴퓨터에 저 사이클론 컴포즈가 안 깔려 있어서 프린트 CT가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다 해야 되지? 예,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못 끊겠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트랜스폼을 하기 전과 후를 봐보자. 비교해보자. 프린트 CT를 하게 되면은 저 CT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컬럼즈 트랜스포머. 예. 근데 CT 안에는 저 컬럼즈 트랜스포머라는 그 클래스에 적용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해가지고 예. 좀 다시 올려놔. 아, 이건 사장은 아직 다 안 해서 다시 그 4점 클라우드에 4점까지 해서 클라우드에 다시. 거기까지 한번 다 올려. 요거 저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정리하고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이 컴퓨터에 사이클론 컴포즈가 그게 돼야 되겠죠. 야근이지. 그러니까 우선 올리자고. 알겠습니다. 저장하고 예. 녹화 중지하고 끝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